자, 달에 착륙했습니다. 세계를 항해했고 로미오는 줄리엣을 만났죠.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걸 봤던 생명체가 있다는 게 상상이 안 가죠. 불명의 동물 말이에요. 뭐 거의 불멸이죠. 육방 해면은 수천 년 동안 한 곳에 앉아있는 이상한 작은 생명체예요. 바다 및 가장 좋아하는 장소에서 그들은 최초의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는 걸 목격했어요. 이 친구들은 15,000년까지 살 수 있어요. 더 멋진 사실은 육방 해면이 노화 과정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속도를 올리거나 늦출 수 있죠. 보호를 위해 유리 같은 외골격을 갖고 있다고 해요. 랍스타의 팔다리는 없어지면 다시 자라요. 그리고 랍스타는 기본적으로 불멸의 존재들이죠. 자신들의 DNA를 영원히 젊게 유지하는 효소를 무제한으로 생산해요. 그리고 계속 자라죠. 그 뜻은 너무 커져서 껍데기가 맞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때때로 외골격을 탈피해야 하고 더 큰 것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해요. 여태 잡힌 가장 큰 랍스터는 노바스코샤 해안에서 잡힌 20kg짜리였죠. 과학자들은 이 큰 랍스터는 100살 정도라고 생각하죠. 이때는 에디슨이 찌금기를 발명했을 때쯤이에요. 다음 생물은 해파리와 나뭇가지가 섞인 것 같은 친구예요. 히드라 양쪽 끝에는 고리 모양의 발이 있고 호수와 강가에서 쉬면서 나날을 보내죠. 촉수로 스쳐 지나가는 맛있는 간식들을 붙잡아요. 그렇다면 히드라의 불멸의 비결은 뭘까요? 그건 모두가 알고 싶어하는 거죠. 히드라는 줄기세포를 재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과학자들은 수년 동안 그걸 해보려고 해왔죠. 히드라는 실제로 노화 과정을 늦출 수 있어요. 이 작은 바다생물은 붉은 성게입니다. 얕은 물 해초 위에 앉아있는 불멸의 존재들이죠. 아직 확실히 알 만큼 오랫동안 연구는 안 했어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것들은 크기만 자라지 나이가 든다고 하지 않아요. 뭐냐고요? 작은 아기 성게처럼 산대요. 하지만 크기는 커지는 거죠. 성인, 아기, 성게인 거죠. 알겠죠? 이 빨간 아기들은 약 100살, 심지어 200살이 될 수 있어요. 목록 중에 가장 느린 것은요? 코끼리 거북이에요. 이것은 200살까지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중 가장 나이가 많은 것은 조나단이에요. 말하자면 가장 오래된 육지동물이죠. 조나단은 1832년에 태어나 세인트 헬레나라는 외딴 섬에 살고 있어요. 조나단은 많은 일을 겪었어요. 미국 최초의 초고층 빌딩을 보았고 에펠탑을 보았어요. 맞아요. 71세부터 시작해서 모든 세계적인 사건들을 목격했죠. 시력이 좋지 않고 후각을 잃었지만 여전히 강인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다시 바다로 돌아와서 그린란드 상어입니다. 가장 오래 사는 척추동물로 알려져 있고 400년 이상 살 수 있죠. 깊고 어두운 차가운 바다에서 그렇게나 오랫동안 헤엄쳐 다닌다는 것은 이 상어들이 강하다는 뜻이에요. 이 상어들은 엄청난 수압을 견딜 수 있어요. 상어는 오늘날 진화의 영향을 덜 받은 유일한 생물 중 하나예요. 공룡 이후로 많은 상어들이 있었지만 별로 변하지 않았어요. 과학자들은 상어가 매년 약 1cm씩 자란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암산을 빨리 해보면 이 강인한 상어의 나이를 쉽게 알아낼 수 있죠. 미국보다 나이가 많은 상어를 본다고 상상해보세요. 다음 생물은 아마도 오늘의 목록에서 가장 내구성이 강하고 파괴할 수 없고 가장 귀여운 존재일 거예요. 완보동물이라고 불리지만 과학자들은 이걸 곰과 닮았다고 해서 물곰이란 별명을 붙였어요. 그런데 사실 곰 크기는 아니에요. 8개의 손과 발이 있으며 작고 이상한 코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상한 미생물은 불멸의 존재예요. 이 친구는 지구상에서 가장 극단적인 곳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온도가 150도로 높거나 마이너스 200도로 낮은 것도 괜찮아하죠. 화산, 서리가 내리는 사막의 밤도 심지어 방사능과 바다의 가장 깊은 곳에서 엄청난 양의 압력도 견뎌낼 수 있다고 해요. 심지어 우주의 진공 상태에서도 생존할 수 있어요. 작은 우주복도 없이 말이에요. 우주복을 입으면 귀엽긴 하겠네요. 현재까지 우주선 밖에서 10일간 살아있었지만 아마 더 오래 살 수 있을 거예요. 전 세계적인 재앙이 닥치면 완보동물은 인간보다 오래 살 수 있을지 몰라요. 미생물들이 지배하는 지구라
어떨지 궁금하네요. 모든 화산이 한 번에 분출하는 것이든 또 다른 빙하시대든 심지어 또 다른 귀찮은 소행성이든 완보동물은 아마 신경도 안 쓸걸요? 과학자들은 이것들이 생명공학의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지 연구하고 있어요. 그냥 재미로 하는 이야기인데 여기 하루살이가 있어요. 이 가여운 작은 곤충은 평균 24시간도 넘기지 못해요. 암컷과 수컷은 무려 엄청난 두사를 맞이할 수 있어요. 이들에겐 그 순간에 충실한다는 게 어떤 걸까요? 이 작은 파리들은 때를 지어 자라고 어떤 생물체들 중 어떤 것들보다도 수명이 짧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의 종으로 본다면요, 수억 년 동안 존재해왔죠. 해파리는 불로천을 발견했는데 놀랍게도 그건 해파리 안에 계속 있었어요. 말장난을 하려는 건 아니지만 말 그대로 그건 항상 해파리 안에 있었어요. 해파리는 자신들이 원할 때 언제든 노화 과정을 되돌릴 수 있어요. 수영하다가 혼자 생각해봤는데 나 다시 8살이 되고 싶다라고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펑! 8살이 됐어요. 8살로 안 돌아가고 싶은 사람 있나요? 이렇게 해파리는 젊음을 유지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죠. 이 뇌도 뼈도 없는 생물체는 누군가가 괴롭히지 않는 한 원활할 때 언제든 시간을 되돌릴 수 있어요. 해파리는 굉장히 멋져요. 물살이 어디로 데려가든 간에 그렇게 떠다니죠. 마치 흐름에 몸을 맡긴 것처럼 말이죠. 이 생물은 공상과학 영화에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외계인의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거대 곱등이는 쥐보다 더 큰 가장 큰 곤충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어요. 이 큰 곤충은 뉴질랜드에서 볼 수 있어요. 해파리가 자신의 노화 과정을 되돌릴 수 있는 반면 곱등이과의 몇몇 구성원들은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굉장한 초능력이네요. 완전 얼어버렸을 때 장기가 망가지는 걸 막는 특별한 단백질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죠. 얼어있는 시간이 얼마든 간에 몸이 녹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재밌는 사실은 거대 곱등이의 귀는 앞다리 무릎에 있어요. 또 부활할 수 있어서 좀비 벌레라고도 불려요. 소름 끼치죠. 플라나리아는 사실 불멸의 존재일 뿐만 아니라 독특한 편형동물이에요. 이들은 잃어버린 신체 부위에 대한 궁극의 재생기계들이죠. 플라나리아 하나를 가지고 10등분을 하면 10마리의 새로운 플라나리아가 생길 거예요. 계속 자르면 계속 늘어날 거예요. 비록 보통 1cm도 안 되지만 말이죠.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낸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모든 사람들의 복제본들이 돌아다니는 완전 이상한 세상으로 끝이 날까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릴레이 팀은 어때요? 똑같은 4명의 우사인 볼트로요. 조개는 정말 오래전부터 존재했었어요. 과학자들은 조개가 400년까지 살 수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이 작은 껍데기들은 모두들 좋아하는 그 작고 반짝이는 진주를 만들어요. 조개는 기생충이 들어오면 액션 모드로 들어가요. 조개는 기생충을 껍데기 안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화학물질로 덮으려고 해요. 그때부터 마법이 일어나죠. 이 화학물질들이 굳으면 반짝이고 윤기나는 진주가 되거든요. 화학물질이 많을수록 진주는 더 커져요. 이 길고 미끄럽게 생긴 생물은 유럽 동굴의 깊은 곳에서 살아요. 동굴 도룡뇽 부치는 100살까지 살 수 있어요. 작은 앞다리와 꿈틀거리는 뱀 같은 몸으로 작은 곤충, 달팽이, 그리고 개를 사냥하며 나날을 보내요. 피부가 너무 창백해서 어떤 현지인들은 이걸 인간 물고기라고 부르기도 해요. 잠깐만요. 동굴 도룡뇽 부치는 눈이 거의 안 보이지만 빛을 감지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 피부를 통해 빛을 감지하죠. 다른 장림 동물들처럼 엄청난 청각과 후각을 갖고 있어요. 독특한 외모는 목에 있는 작은 빨간 아가미 때문이에요.